요양원 지금 어떻게 진화 중일까요? 현재 출산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일정 부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요양원 전환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이미 194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요양원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 모형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을 살펴봅니다. 우선 요양원 내 어르신을 위한 의료 서비스도 계속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미 요양원 내 전문 요양실을 운영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 요양시설 내 전문 요양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인데, 이 시범 사업은 요양시설 내에서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 내지 4등급 입소자에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병동 단위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너싱홈, 영국의 케어홈, 일본의 개호보험 시설 등이 이런 사업에 해당하는데, 노인 요양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사회보험에 일반 기업이나 시민단체가 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참여하는 일본의 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노인 요양보험과 비슷한 개념으로 40세부터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이 되면 필요한 보호 서비스를 이용, 간호사 또는 일정한 교육 훈련을 받은 간호 지원 인력의 경우 의사의 처방 또는 처방 없이도 간단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지불 보상 체계도 개선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장기요양보험 지불 보상 체계 진단과 개편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 보상 체계의 현황과 정책 과제 2022 9 7 현재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은 등급별 일당 포괄 지불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급여 수가를 결정해 왔는데, 제도 도입 이후 지불 보상 체계는 큰 변화 없이 운영 중입니다. 향후에는 보상 내용을 요양 목적에 맞게 조율하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월 이용 한도액 차이 해소, 시설급여와 방문형 서비스의 등급별 차등 보상 강화, 시설급여와 단기보호, 주야간 보호의 시설 설치 및 인력 기준의 자원 투입량을 고려한 수가, 형평성 조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가산제도 도입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2023-2027을 살펴보면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으며, 또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 등의 과제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핵심만을 살펴보면, 첫째,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빈틈없이 지원받도록 맞춤형 서비스 이용 체계를 만드는 것. 셋째,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을 관리. 넷째,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에는 통합 재가 서비스를 늘리고 서비스도 다양화할 예정이며, 재가 환경 개선 수시 방문과 이동 지원, 집안 환경 개선,
수시 방문과 이동 지원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요양 업무 종사자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 요원 처우를 개선하고 역량을 높입니다. 수급 위험 지역에서는 인력 확보를 위한 수당 및 제도 개선, 국내 외인력 활용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보호사 1인이 돌보는 대상 수를 점차 줄여나갑니다. 요양보호사 경력 개발을 위해 승급제 도입과 장기 근속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체계가 개편되어 현직자와 근무 예정자는 2년마다 8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양성 교육 시간 역시 320시간으로 증가한 바 있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지원하는데요. 주요 직종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특화된 교육을 받게 되며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이수 시 급여 감소를 방지하는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일상생활 지원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 로봇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약 270억 원을 투자해 이동이나 목욕 같은 일상 도움을 제공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확산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기술의 품질과 활용을 높이기 위한 계획도 추진 중으로 복지용구의 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우수한 돌봄 기술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장기요양 돌봄 로봇과 스마트 케어 기술 등을 더 넓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머지않은 미래 요양 업무에 로봇과 스마트 케어가 등장하게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요양원 관련 정책과 동향은 노인 인구 증가와 요양시설 수요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현장 실무자, 근무자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래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수립 발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